소금 한 줌. 지금 여러분 집안에 소금이 있습니까? 부엌 선반 위에 혹은 냉장고 옆에 그 소금이 오늘 이 순간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소금 한 줌이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매일 빠져나가고 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수입이 적어서, 씀씀이가 커서,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집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운이 여러분 집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계속 듭니다. 잠깐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퇴근 후 집에 들어섭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왠지 집에 들어와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통장을 봅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크게 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경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기운의 문제입니다. 저는 스님으로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녀봤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벌어도 새어나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가구 배치도 아니었습니다. 평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운의 흐름이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기운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돈이 새는 집은 기운이 막혀 있거나 탁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바꾸는 방법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쉬운 것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겠습니다. 소금이 왜 기운을 정화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는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정화의 공간입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바다의 결정체가 소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화의 도구로 소금을 쏘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사할 때 소금을 뿌리고 제사를 마친 뒤 소금을 던진 것,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몸으로 터득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집 안 공간마다 기운이 어떻게 막히는지, 그리고 소금 한 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씩 말씀드릴 것입니다. 현관, 화장실, 부엌, 침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공간까지. 하지만 공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탁한 기운이 왜 생기는지 그 진짜 원인을 모르면 소금을 집 안 곳곳에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원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이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그것이 기운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기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기운, 맑고 가볍고 흐르는 기운, 음의 기운, 탁하고 무겁고 고이는 기운. 재물은 양의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양의 기운이 흐르는 집에는 돈도 건강도 좋은 인연도 함께 들어옵니다. 탁한 기운이 고인 집에서는 재물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탁한 기운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 말입니다. 돈이 없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재수 없어. 이런 말들 집안에서 자주 하십니까?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진동은 공간 안에 남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그 진동이 벽에, 가구에, 공기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점점 탁해집니다. 두 번째, 빛이 막힌 공간입니다. 커튼을 내내 닫아두는 방, 창문을 열지 않는 화장실, 물건이 쌓여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 기운은 빛과 함께 흐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기운도 멈춥니다. 멈춘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쌓아둔 물건들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고장났지만 그냥 둔 것들, 집 안구석에 쌓인 물건들은 탁한 기운의 저장고가 됩니다. 물건에는 기운이 붙습니다. 오래되고 쓰이지 않는 물건일수록 묵은 기운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는 청소로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잔상입니다. 싸운 날, 그 분노가 방 안에 남습니다. 걱정이 가득했던 날, 그 불안이 벽에 스며듭니다. 소리 없이 울었던 밤, 그 슬픔이 공간에 고입니다. 이것들은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걸레로 닦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 가족 간 갈등이 잦았던 집, 아팠던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방, 이런 공간에는 감정의 잔상이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운을 매일 흡수합니다. 바로 이 잔상을 지우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운기를 흡수합니다. 탁한 감정의 기운을 중화시킵니다. 공간에 고인 무거운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나면 집안이 밝아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공기가 가벼워진 느낌, 숨쉬기가 편해진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집 안을 머릿속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현관은 지금 밝습니까? 화장실 문은 닫혀 있습니까? 부엌 싱크대 아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보셨습니까? 침대 밑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바꾸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기운이 가장 먼저 드나드는 곳, 재물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여러분은 현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발을 벗는 곳, 우산을 두는 곳, 택배를 받아두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듯 현관으로 기운이 들어옵니다. 재물 기운도 건강 기운도 좋은 인연도 모두 이 문을 통해 처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은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현관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거나 꺼져 있습니까? 구석에 우산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이 현관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신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신발은 바깥 기운을 가장 많이 묻혀오는 물건입니다. 길 위의 기운, 낯선 공간의 기운,
부정적인 감정이 오갔던 장소의 기운, 이 모든 것이 신발 밑창에 붙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발은 현관 밖에서 반드시 한번 털고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에서는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앞코가 문 쪽을 향하도록 정돈하십시오. 가지런한 신발은 기운의 흐름을 정돈합니다. 흩어진 신발은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는 분들께 반드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거울이 현관문과 마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문과 마주보는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시켜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순간 거울에 튕겨 다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거울은 현관의 측면에 두십시오. 문과 마주보지 않게 반드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현관 소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 작은 접시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굵은 천일염을 한 줌 담으십시오. 그리고 현관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으십시오. 현관문 안쪽, 신발장 뒤편, 구석 바닥 위에 어디든 좋습니다. 이 소금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현관에서 먼저 흡수합니다. 집안 깊이 탁한 기운이 퍼지기 전에 막아주는 것입니다. 소금 교체 시기 한 달에 한 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소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색이 누렇게 변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탁한 기운을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한 달이 안 됐어도 바로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교체할 때 반드시 변기에 흘려서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탁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소금이 집안 쓰레기통에 남아 있으면 그 기운이 다시 퍼집니다. 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의 마음입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 길에서 받은 불쾌한 기운,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이것들을 그대로 안고 현관문을 열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십시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바깥에 무거운 기운을 털어낸다는 마음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현관을 정돈하고 소금을 두고 들어올 때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되어야 현관의 기운이 바뀝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현관을 완벽하게 관리하는데도 기운이 계속 새어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안 어딘가에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곳,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면서도 가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배수구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 냄새가 올라오는 곳, 그리고 기운이 새어나가는 곳. 화장실 문을 지금 이 순간 열어두고 계십니까? 변기 뚜껑을 닫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왜 화장실이 기운을 세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은 물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기운도 함께 내려갑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 기운이 빨려나갑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거실로, 침실로 퍼집니다. 화장실 기운이 탁하면 집 전체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2가지. 첫째, 물을 내릴 때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거
이 하나의 습관이 매일 새어나가던 기운을 막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지금 화장실 문이 열려 있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닫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소금, 작은 용기에 굵은 소금을 담아 변기 뒤편이나 욕실 구석에 두십시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소금이 습기와 함께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이 있다면 매일 최소 10분씩 여십시오. 환기 하나가 어떤 정화 방법보다 빠르게 기운을 바꿉니다. 화장실 소금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현관 소금보다 교체 주기가 짧습니다. 그만큼 흡수하는 기운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은 가정의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 이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가정의 기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부엌의 기운이 탁하면 건강이 흔들리고 재물이 흔들립니다. 부엌이 살아야 집이 삽니다. 지금 부엌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보셨습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지는 않습니까?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물이 새어 바닥이 축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보인다면 지금 이 순간 부엌이 재물 기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음기의 상징입니다. 냄새는 탁한 기운의 표시입니다. 축축한 바닥은 재물의 뿌리를 썩히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를 보십시오. 냉장고는 가정의 창고입니다. 재물의 창고입니다. 그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습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반찬이 구석에 밀려 있습니까? 냄새가 섞여 있습니까? 재물의 창고가 썩어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즉시 버리십시오. 오늘 저녁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부엌 소금 활용법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싱크대 아래 습기가 많은 곳에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두십시오. 습기를 흡수하고 탁한 기운을 동시에 잡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되 소금이 뭉쳐있거나 축축해졌다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둘째, 한 달에 한 번 배수구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십시오. 냄새를 잡고 막힌 기운의 흐름을 뚫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잠깐 경고 하나, 화장실과 부엌, 이 두 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의 기운을 세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새어나갑니다.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장실과 부엌보다 더 심각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8시간 이상 그 안에 있는 공간, 자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공간,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과 판단력과 인간관계까지 그 공간의 기운이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기운은 어떻습니까? 침실의 기운이 탁하면 8시간을 자도 피곤합니다. 일어나도 무겁습니다. 아침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수면의 문제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탁한 기운 속에서 밤을 보내면 다음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력은 잘못된 선택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은 재물을 잃게 합니다. 잠자리 하나가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침대 밑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한 것이 언제입니까?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쓰지 않는 물건이 밀어 넣어져 있습니까? 짐이 가득합니까? 침대 밑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지 못한 기운은 고입니다. 고인 기운은 탁해집니다. 그 탁한 기운이 자는 동안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침대 밑을 비우십시오. 침실에 거울이 있습니까? 특히 침대를 향해 놓인 거울이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오늘 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환이 반복되면 수면 중 불안이 쌓이고 아침이 무거워집니다. 거울을 침대가 비치지 않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어렵다면 밤에는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머리 방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십니까? 북쪽 피하십시오. 북쪽은 운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자는 동안 운기를 계속 흡수합니다. 일어났을 때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십시오. 양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자는 동안 좋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침실 소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침대 양옆, 침대와 벽 사이에 놓으십시오. 침대 밑에는 두지 마십시오. 자는 동안 너무 강한 정화작용이 일어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 소금 교체 주기 2주입니다. 현관이나 부엌보다 짧습니다. 침실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흡수하는 기운의 양도 많습니다. 2주마다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실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소금을 정성껏 놓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30분입니다. 잠들기 직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있었던 나쁜 일, 내일에 대한 걱정, 풀리지 않는 돈 문제, 화가 덜 풀린 그 사람, 이런 생각을 안고 잠이 들면 그 감정이 수면 내내 공간 안에 쌓입니다. 소금이 흡수하는 속도보다 탁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집에 들어왔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것, 이것이 어떤 소금보다 강력한 침실 정화제입니다. 현관, 화장실, 부엌, 침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기운을 아무리 정화해도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닫았습니다. 침대 밑도 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집안 기운을 정화하면서 스스로 다시 탁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놓는 손으로 탁한 기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어있습니까? 지폐가 방향 없이 뒤섞여 있습니까? 동전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도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소중히 다뤄지는 곳으로 모입니다. 함부로 다뤄지는 곳에서는 떠납니다. 지폐는 방향을 맞춰 정돈하십시오. 영수증은 즉시 꺼내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 중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없어. 왜 나만 이래? 재수 없는 날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말들 무심코 하고 계십니까? 말은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공간에 스며들고
공간이 그 기운을 머금습니다. 소금으로 공간을 정화해도 말이 탁하면 금방 다시 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나는 재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색합니까? 그 어색함,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말해온 증거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두 번째 주부터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저녁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빗자루를 쓸면 재물이 나간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옛날 말로 흘려 들으셨습니까? 해가 지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조용히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청소를 하면 안정되던 기운이 흩어집니다. 청소는 오전에 하십시오. 가능하면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는 시간에 저녁 청소가 습관이 된 분들은 이것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밤 늦게 먹는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먹지 마십시오. 단순히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기운의 흐름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다음날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은 잘못된 결정을 만들고 잘못된 결정은 재물을 잃게 합니다. 이 연결고리 작아 보이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신발, 고장났지만 그냥 둔 물건, 3년째 입지 않는 옷, 주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물건들, 이것들은 과거의 기운을 붙잡아 둡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기운이 나가야 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버리십시오. 딱 하나,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이 5가지 습관을 들으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도 없으신 분, 이미 기운이 잘 흐르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라도 있으신 분, 오늘이 바꾸는 날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집안에 오래된 탁한 기운이 깊이 쌓여 있을 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랫동안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에 집 전체를 정화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왔는데 왠지 기운이 무겁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인데 언제부터인가 일이 자꾸 꼬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돈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습니다. 이럴 때 집 전체를 한 번에 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금 정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정성이 빠진 의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굵은 천일염, 마트에 파는 가는 소금이 아닙니다. 정제된 소금도 아닙니다. 굵은 천일염 가능하면 국산을 사용하십시오. 왜 굵은 천일염입니까? 바다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그 기운이 사라집니다. 굵은 소금이라야 바다가 가진 정화의 힘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시간, 아침 햇살이 집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비가 오는 날은 피하십시오. 운기가 강한 날에는 정화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맑고 햇살이 좋은 날, 그날 아침 이 의식을 하십시오. 순서입니다.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탁한 기운이 나갈 통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소금을 뿌리면 떠오른 탁한 기운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최소 10분 이상 환기하십시오.
두 번째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손에 쥐십시오. 현관 바닥 모서리에 뿌리십시오. 현관문 안쪽 양 모서리에도 조금씩 놓아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침실로 각 공간의 구석에 소금을 조금씩 뿌리거나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십시오. 네 번째,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십시오. 소금이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조용히 계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TV나 음악도 잠시 끄십시오. 이 시간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가볍게 청소를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며 집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다섯 번째, 소금을 거두어 변기에 버리십시오. 반드시 변기에 흘려 보내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탁한 기운을 가득 흡수한 소금이 집 안에 남으면 그 기운이 다시 퍼집니다.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의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 있을 때, 극도로 피곤할 때, 누군가와 크게 다툰 직후 이런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하십시오. 정성이 담길 수 있는 상태에서 하십시오. 정화의식은 마음이 절반입니다. 이 의식을 마친 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아요.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달랐어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탁한 기운이 거친 공간은 몸이 먼저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정화를 했습니다. 탁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은 다시 채워집니다. 좋은 기운으로 채우지 않으면 탁한 기운이 돌아옵니다. 정화의 효과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화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정화했습니다. 소금으로 탁한 기운을 걷어냈습니다. 공간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깁니다. 좋은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다시 탁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비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이것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하루 동안 바꿉니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입니다. 어떤 의식보다, 어떤 소금보다 햇빛이 먼저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까? 인공 조명이라도 밝게 하십시오. 어두운 공간에는 반드시 음기가 쌓입니다. 다음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가져옵니다. 거실에 건강한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식물은 반드시 치우십시오. 시든 잎, 말라가는 줄기, 뿌리가 썩은 화분, 이것들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냅니다. 살아있는 척 두는 것이 더 나쁩니다. 살아있는 식물만 집안에 두십시오. 물도 기운을 운반합니다. 작은 어항 혹은 수반 하나, 집안에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으면 재물 기운이 함께 흐릅니다. 단 물이 탁하거나 정체되면 안 됩니다. 썩은 물, 오래된 물, 냄새나는 물은 재물 기운을 오히려 막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이 맑아야 기운도 맑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도 식물도 햇빛도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어색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재물은 고마워하는 곳에 머뭅니다. 감사의 기운이 집에 가득하면 재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평의 기운이 집에 가득하면 재물이 들어오다가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하십시오. 매일 할 것. 아침에 커튼을 여십시오. 창문을 최소 10분 여십시오. 현관을 깨끗이 하고 불을 밝게 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내리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매주 할 것, 집 안구석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소금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변했으면 교체하십시오. 식물의 시든 잎을 제거하십시오. 매달 할 것, 소금 전체를 교체하십시오. 냉장고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 1가지 이상을 버리십시오. 계절마다 할 것, 소금 정화 의식을 하십시오. 침구류를 햇볕에 말리십시오. 집안 전체를 한번 대청소하십시오. 복잡합니까? 하나씩 하십시오. 오늘 커튼 여는 것 하나, 내일 현관 정돈 하나, 모레 소금 한 줌 놓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물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운은 공간이 만들고, 공간은 습관이 만들고, 습관은 마음이 만듭니다. 소금 한 줌으로 시작하십시오. 현관에 놓으십시오. 화장실에 놓으십시오. 부엌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정돈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이것들이 모이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재물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삶의 기운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도현합장.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안에서 재물을 부르는 방법과 절대로 지갑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 공유 하나가 그분의 기운이 바뀌는 시작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가리키셨습니까? 슬픈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까? 꿈에서 깨어난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서 꾼 거겠지. 어젯밤에 무리했나?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러분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3달 안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행을 하면서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멀리 서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뭔가 안타까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 꿈을 꿨어.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한 달 뒤 갑자기 차가 고장났습니다. 2달 뒤 오래 거래하던 거래처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3달 뒤 보증을 섰던 지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꿈이 신호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우연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수천 명 중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똑같이 부모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후 행동이 달랐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들은 3달 안에 오히려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막혔던 일이 풀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같은 꿈입니다. 결과가 왜 달라졌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심각한 막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혔거나 건강의 기운이 새고 있거나 가족 간의 인연이 틀어지려 하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4시입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멀리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슬프진 않았는데 뭔가 안타까워 보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했더니 사라지셨습니다. 다시 잠들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아침이 됩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2달 뒤 사이가 좋았던 형제와 갑자기 말다툼이 생깁니다. 3달 뒤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공고사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꿈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겠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부모님 꿈을 꾸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꿈을 꾸고 나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부모님 꿈의 종류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꿈인지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꿈을 꾼 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힘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꿈을 꾼 뒤 3일 안에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끄시면 오늘 이 내용은 다시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꾸신 부모님 꿈, 그 꿈에서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냥 서 계셨습니까? 무언가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울고 계셨습니까?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신호라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보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모님 꿈을 꿨어.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장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님 꿈이라도 그 안에 장면이 다르면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종류별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서 계시는 꿈. 가장 많이 꾸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멀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십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 의미 없겠지. 그냥 보고 싶어서 꾼 거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이 꿈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네 삶 어딘가에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공간, 특히 집안의 기회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이 들어올 통로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꿈을 꾸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을 꾼 주에 작은 지출이 여러 번 겹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꿈을 꾸셨다고 해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아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신 게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뭔가를 주시는 꿈, 음식을 주시거나 돈을 건네주시거나 물건을 손에 쥐어주시는 꿈. 이 꿈을 꾼 분들은 대부분 기뻐합니다. 좋은 꿈 꿨다. 맞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조상이 기운을 보내주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받을 항아리가 엎어져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조상이 좋은 기운을 보내주셨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운은 그냥 흩어집니다. 이 꿈을 꾸셨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회는 스쳐 지나갑니다. 좋은 꿈이라고 안심하셨습니까? 안심하는 순간 그 기운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꿈이 가장 강한 경고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울고 계신 꿈,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꿈, 안타까워하시는 꿈. 이 꿈을 꾸신 분들 반드시 끝까지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해합니다. 불길한 꿈을 꿨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꿈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려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큰 장애물이 다가오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꿈에서 오신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신 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웃고 계시는 꿈, 환하게 웃으시거나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꿈. 이 꿈은 지금 여러분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이 흡족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방심하는 것. 잘 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다. 그 방심이 흐름을 끊습니다. 좋은 흐름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잡아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신호일수록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무언가를 가져가시는 꿈. 여러분의 손에서 물건을 가져가시거나 뭔가를 들고 떠나시는 꿈. 이 꿈을 꾸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무언가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 꿈의 의미는 다릅니다. 가져가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낡은 기운, 묵은 습관, 막힌 에너지를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꿈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래된 관계입니까? 오래된 습관입니까? 오래된 두려움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꿈들 중 어떤 꿈을 꾸셨든 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틀립니다. 꿈을 꾼 뒤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실제 결과를 결정합니다. 좋은 꿈을 꾸고도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경고의 꿈을 꾸고도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비껴갔습니다. 꿈 자체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꾼 뒤 무엇을 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곧바로 검색을 하셨습니까? 혹은 그냥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꿈을 꾼 뒤 많은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오히려 기운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을 뚫기는커녕 더 두껍게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신 엄마 꿈을 꿨어. 이상하지?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에너지입니다. 조상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집중되어야 할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꿈이지.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상이 보내신 에너지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건너오셔서 보내신 신호가 한마디에 지워지는 겁니다. 꿈을 꾼 날은 조용히 혼자 간직하십시오. 최소 하루는 지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곧바로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부모님 꿈 해몽, 돌아가신 엄마 꿈뜻, 꿈에서 아버지가 울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곳에선 좋은 꿈이라 하고 어떤 곳에선 나쁜 꿈이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꿈은 개인의 기운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해석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운 일을 불러옵니다. 걱정이 걱정할 일을 만들어 냅니다. 꿈의 의미를 알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도 하지 말고 검색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꿈을 꾼 날 큰 결정을 내리는 것. 강렬한 꿈을 꾼 날. 기운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 결정, 이직 결정, 큰 구매 결정, 중요한 계약, 이런 것들을 꿈을 꾼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가리키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방향으로 가라는 신호다. 그리고 그날 바로 오래 고민하던 주식에 큰 돈을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떠셨겠습니까? 꿈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기운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조상이 에너지를 써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후손이 외면한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서운하셔서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 신호가 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그 막힌 부분은 계속 막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두꺼워집니다. 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그 터지는 자리가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소중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면 몇 배의 힘이 듭니다.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지 말 것, 검색하지 말 것, 큰 결정을 내리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그냥 잊어버리지 말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이것이 막혀 있으면 절반도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안의 기운입니다. 집 안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발입니까? 쌓인 택배 박스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우산과 잡동사니입니까?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이 보이십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입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기의 흐름은 공간의 흐름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흐름 어딘가에 심각한 막힘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첫째, 현관이 어둡습니다. 조명이 약하거나 전구가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밝음은 양용어의 기운입니다. 재물은 양의 기운을 따라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재물이 들어올 방향을 잃습니다. 둘째,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코가 안쪽을 향해 뒤집혀 있습니다. 해지고 낡은 신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발은 바깥 세상과 집 안을 연결하는 물건입니다. 그것이 어지럽다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부터 흐트러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삽니다.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집안에 좋은 기운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마치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만 해당해도 기운의 흐름이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개 이상이라면 지금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부엌 싱크대 아래 공간이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엌은 집안에서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생명이고 생명은 재물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공간이 막혀 있으면 재물이 쌓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싱크대 아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래된 세제, 쓰지 않는 그릇,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물건들, 그것들이 재물이 머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 거울이 침대를 직접 비추고 있습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기운이 회복되는데 거울이 그것을 계속 반사시키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분들, 수면이 늘 불안정한 분들, 침실 거울 위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청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리적으로 치우는 것과 기운을 정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인데도 기운이 무겁고 답답한 집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간에는 기억이 쌓입니다. 오래된 갈등의 기억, 오래된 슬픔의 기억,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그것들이 벽에, 바닥에, 공기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집에서 이것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셨던 분들, 부모님이 그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분들, 그 공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옷이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크고 작은 지출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사소한 다툼이 자꾸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방에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버리면 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유품은 그분들의 에너지가 완전히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편하게 가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그분들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편히 가시도록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진정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현관 정부가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화장실 문을 지금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점검하셔도 지금 여러분 집의 기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정리해도 이것이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집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조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집안 기운이 막히는 가장 깊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 집안 기운도 함께 열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모님 기일이 언제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날짜는 알고 있는데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흐릿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빴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꿈을 꾸셨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것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일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분들을 아예 떠올리지조차 않는 것. 이것은 에너지의 단절을 만듭니다. 조상과 후손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은 기억으로 유지됩니다. 기억이 끊어지면 연결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조상의 가후, 자후가 닿지 않습니다. 막힌 기운이 후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음식 하나를 올려도 됩니다. 성묘를 가서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기일 아침에 사진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는 마음, 그 방향입니다. 에너지는 의도를 따라갑니다. 진심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다시 후손에게 돌아옵니다. 10분의 기억이 3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오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싶으셔서 오신 거겠지.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거겠지. 그 마음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타나시는 가장 많은 이유. 그것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분이 기억납니다.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일을 꼭 챙겼습니다. 성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면서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일을 넘기고 성묘를 미루고 어느 순간 어머니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슬프지는 않으셨는데 뭔가 기다리시는 것 같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섭섭하신 건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섭섭하신 게 아닙니다. 보고 싶으신 겁니다. 기일도 지나가고 성묘도 오랫동안 가지 않고 그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린 지도 오래되었을 때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후손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옷장 한쪽에 옷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쓰시던 물건들이 상자 안에 든 채로 베란다에 있지는 않습니까? 쓰시던 찻잔이 찬장 한쪽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는 순간 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유품은 그분들이 완전히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이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편하게 가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킵니다. 후손의 삶도 함께 정체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아끼시던 물건 한두 가지는 간직하십시오. 사진 옆에 두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의 기운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막혀있던 것을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마친 후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편히 가십시오. 저는 잘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품 정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일을 그냥 넘겼던 것, 유품을 정리하지 못한 것, 오랫동안 성묘를 가지 못한 것, 그분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은 것,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바빴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연결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상과의 연결, 집안의 기운, 유품 정리, 이것들은 흐름을 만드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바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꿈을 꾼 뒤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3일 안에 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후 석 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꾼 뒤 3일입니다. 이 3일이 중요합니다. 꿈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에너지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3일 안에 가장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부모님 꿈을 꾸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는 지금이 그 3일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꿈을 꾼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십시오.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여십시오. 최소 20분 바람이 집안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왜 창문이냐고 하시겠습니까? 꿈을 통해 에너지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닫힌 공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호가 왔어도
집이 닫혀 있으면 그 기운은 문 앞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가 그날 하루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온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창문이 열리는 그 순간 에너지의 통로도 함께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꿈을 꾼 날 혹은 늦어도 다음날 안에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지금 그 입구를 열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3켤레 이하로 줄이십시오. 오래된 신발, 해진 신발은 버리십시오. 신발의 코가 바깥을 향해 가지런히 놓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전구가 나가 있으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어두우면 더 밝은 전구로 바꾸십시오. 여기서 잠깐. 신발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매일 낡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그 신발은 기운을 다한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현관 정리를 마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왠지 집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꿈을 꾼 날 혹은 3일 안에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는지 그 장면들을 천천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내어 말씀드리십시오. 잘 계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제사상이 없어도 됩니다. 향을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에너지를 연결하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말을 건네는 순간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 연결을 통해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만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올라오면 그냥 두십시오.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흘리십시오. 눈물은 막힌 감정이 흐르는 겁니다. 감정이 흐르면 기운도 함께 흐릅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흐르는 것 자체가 정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갑을 꺼내보십시오. 지금 당장 꺼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져 잔뜩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포인트 카드, 언제 받았는지 모를 명함들, 지갑 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의 흐름이 혼탁해집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이 어지럽다면 재물이 편히 머물 수 없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은 버리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는 빼내십시오.
지폐는 가지런히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십시오. 그리고 지갑 안을 한번 닦아내십시오. 마른 천으로 가볍게 오래된 먼지와 기운을 닦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마친 후 지갑을 손에 들고 잠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안에 재물이 차오른다.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는 사이 새고 있는 돈, 그것을 막는 것이 재물을 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구멍난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가능하다면 3일 안에 성묘를 다녀오십시오. 멀어서 갈 수 없다면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으십시오. 꽃이 없다면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물 한 잔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깨끗한 물은 맑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분들 앞에 맑은 기운을 올리는 것, 그것이 연결을 다시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열기, 현관 정리, 부모님께 말 건네기, 지갑과 통장 점검, 그리고 성묘 혹은 물 한 잔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5가지를 했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열었다면 그 흐름을 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조상의 신호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재물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꿈을 꾼 뒤에 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다릅니다. 꿈이 오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일 조용히 재물을 갉아먹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무섭다고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자신의 일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밤에 돈을 세는 습관. 잠들기 전에 오늘 얼마 썼는지 확인합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합니다.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양령의 시간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입니다. 양의 시간에는 기운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재물을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음의 시간인 밤에 돈을 들여다보면 불안의 에너지가 재물에 달라붙습니다. 오늘도 많이 썼네. 이번 달도 빠듯하겠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 생각들이 밤에 고요한 공기 속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날의 기운을 만듭니다. 돈을 걱정하면서 돈을 보면 걱정이 재물을 밀어냅니다. 재물 관리는 낮에 하십시오. 밝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통장을 닫아두십시오. 2번째입니다. 새는 물을 방치하는 습관.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세면대 아래 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뜹니다. 며칠째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둡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하시겠습니까?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새는 물은 새는 재물입니다. 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재물도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의 가장이었습니다. 몇 년째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버는 것은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게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댁에 가보니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배관에서도 조금씩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까? 고치고 2달 뒤 막혀있던 거래가 풀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이 새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십시오. 이것이 재물 기운을 지키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진 슬리퍼와 낡은 청소 도구. 집에서 신는 슬리퍼가 닳고 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밑창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계속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빗자루 빗살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걸레가 너덜너덜하지는 않습니까? 청소기 필터를 마지막으로 교체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들이 왜 재물과 연결되냐고 하시겠습니까? 집안의 기운은 그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상태를 따라갑니다. 도구가 낡아 있으면 기운도 낡아집니다. 낡은 기운 속에서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진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걸어 다닌다는 것은 매 걸음마다 낡은 기운을 집 안바닥에 퍼뜨리는 겁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아까운 마음이 더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슬리퍼 한 켤레, 빗자루 하나, 이것에 인색한 집에는 재물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습관. 잠깐, 이건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 이야기입니다. 바빠서 점심을 거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습니다. 아침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대충 넘깁니다. 식사는 하루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의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한 기운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에 관한 결정도 흐려집니다. 재물을 잃는 많은 경우가 충동적인 결정에서 옵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대부분 기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상태는 몸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그 한 끼가 오늘 하루의 기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못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리듬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해가 진 후에 청소하는 습관. 저녁 늦게 혹은 밤에 집 안을 쓸고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는 바빠서 못하고 저녁에 시간이 나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진 후에 빗자루를 드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쓸어내는 겁니다. 낮 동안 집안에 쌓인 좋은 기운까지 함께 쓸어내는 겁니다. 청소는 낮에 하십시오. 오전이 가장 좋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양의 기운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하십시오. 저녁에는 청소 대신 집 안을 정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번째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 습관, 출근하면서 현관문을 나섭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엽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이 집이 나를 받아줍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쌓이면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돈 세지 말 것, 새는 물 즉시 고칠 것, 낡은 도구 교체할 것, 식사 리듬 지킬 것, 청소는 낮에 할 것, 현관에서 마음을 챙길 것,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입니다. 쌓인 것이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게 재물을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하나가 어떻게 재물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지 그 원리를 알면 오늘부터 당장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현관 정리, 창문 열기, 지갑 정돈, 청소 습관, 이것들은 모두 공간과 행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아무리 정리해도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이것 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공기를 타고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공간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각인된 에너지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진동이 여러분 주변의 공기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돈이 없는 현실을 강화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늘 불평하고 한탄하는 사람 주변에는 힘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문제는 나쁜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입버릇처럼 굳어진 말,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의도가 없어도 반복되면 각인됩니다. 각인된 것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들 중에 자신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번 달도 빠듯하네. 어차피 안 돼.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하나라도 해당하십니까? 이 말들은 재물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복을 발로 차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 꿈을 꾼 뒤에 이런 말을 하면 더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에너지를 써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 신호가 여러분에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신호가
차단됩니다. 조상이 보내주신 기운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 막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이것만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는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말을 삼키는 겁니다. 0.5초입니다. 그 0.5초가 습관을 끊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말을 줄이십시오. 말이 줄면 나쁜 기운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이 말들을 천천히 입에 올리십시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현실과 다르다고 느껴질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해도 됩니다. 마음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지 않으면 영원히 피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기 시작하십시오. 특히 이 2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 이 2시간은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는 말이 가장 깊이 각인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짧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의 기운을 엽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그 말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돌아가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어머니 잘 계시지요?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상과의 연결은 거창한 제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한마디로 유지됩니다. 그 연결이 살아있으면 재물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막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꿈에서 신호가 옵니다. 꿈이 오기 전에 매일 그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꿈의 종류에 따라 메시지가 다릅니다. 꿈을 꾼 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물을 갉아먹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사흘을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현관 전구가 나가 있다면 오늘 교체하십시오. 지갑 안에 영수증이 있다면 오늘 버리십시오. 올해 연락 못한 부모님이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을 드리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흐름을 만듭니다. 흐름이 만들어지면 다음 것이 따라옵니다. 작은 것이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운을 바꿉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어딘가를 조금이라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기운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